오늘은 일단 출석 부르기 전에 우리 안내문 이제 월요일반 친구들의 공지글로 지금 게시해놨고 그거 같이 띄워서 구경해 봅시다. 월요일반이랑 금요일반 물론 이제 학점은 따로 매기지만 일단 평가 방식은 동등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비율은 1주차 때 말씀드렸던 수업 계획서에 적혀있던 그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꼭 잘 보셔야 되고 프로젝트 내시면 되고 과제 내시면 됩니다. 출석 10%예요.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다. 그러면 40% 다 가져가시는 거고 그런 단순한 비례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은 꼭 보셔야 되고 혹시나 시험 못 볼 것 같다. 저한테 가급적 미리 얘기를 해두셔야 그러면 당신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한 이유냐 아니냐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시험 다 쳤어요. 끝났어요. 지금 답안지 다 걷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점점점 하면 그건 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시험과 관련한 그래서 어떻게 낼 거냐 뭐 족보 관련한 내용 등등은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살짝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때 등장했던 내용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나를 가늠하기 위해 각종 문제들을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단 9주차에 수업 시간에 보려고 하고 있고 뭐 당연스럽게도 시험은 각자 반에서 봐야겠죠. 동일한 문제지 푸셔야 되니까요. 그때는 월요일 반 친구들은 월요일 등등등 아무튼 각자의 수업 시간에 보려고 하고 있고 아닌가? 같이 보는 게 나을까 님들? 한날 1시에 모여서 하는 게 나을까? 그러면 제3의 수업 시간을 잡아야 될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금요일 9시 반에 못 오는 친구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반 2개니까. 아무튼 정확한 얘기는 2주 정도 전에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프로젝트예요. 우리 지금 20% 잡혀있고 일단은 3가지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한 안에 내시면 기본 점수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양쪽 반 합해서 1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같이 나만의 게임 만들 건데 저는 그럼 후반부 때 이제 진도는 안 나갈 거고 그냥 뒤에서 그냥 놀고 먹을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가서 당신 이제 뭐 만들 거냐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등등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유롭게 한다 하면 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우리 수업의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당신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일단 집어넣어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와 같이 일종의 정량적인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량적인 목표를 잘 반영해서 최종 버전 제출했다면 구성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제 그런 목표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템 개념을 집어넣을 거고요. 저는 이제 필살기 개념을 집어넣을 거고요. 등등등 협의를 해가면서 그러면 당신의 프로젝트는 최종 버전 제가 채점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채점하면 될 것 같네요. 같이 협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 저랑 같이 협의를 해둔 개인별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조금 정성적인 느낌으로 평가를 하는 목표 점수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20점 만점짜리 프로젝트 점수가 나간다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자 중간고사에 비하면 프로젝트 점수는 획득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주차 시점인데 오늘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무려 7개 수업 중에 7개 수업을 다 지금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안내문 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와 같은 중간고사 걱정을 먼저 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예요. 과제는 역시나 별거 없어요. 오늘도 이제 느낀 점 적는 칸을 마련을 해놨는데 여러분의 느낀 점을 제가 그걸 갖고 점수를 매기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일단 다양한 느낀 점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제 어렸을 시절이 생각나네요 라든가 어떤 친구는 우리 학교 주변 맛집을 저한테 소개해 준 친구도 있었고요. 등등등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건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미래 나 자신을 위해 일기를 쓴다, 편지를 쓴다 같은 느낌으로 적으시는 것도 일단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거는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매우 소중한 거니까 당연히 과제 점수엔 반영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이번 학기에 4개 정도를 지금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 걔네들 각각에 대해 100점 100점에서 400점 만점 짜리 점수를 갖고 최종적으로 20%를 반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코드 내야 될 그런 모든 과제들은 별도의 과제 설명서에다가 자세한 내용들 적어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한도 그럭저럭 넉넉하게 잡아둘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새내기로서 활동해야 될 다양한 활동들 잘 조율해 가면서 과제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이에요. 일단 우리는 지금 12시 반 수업이니까 그냥 노말노말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석할 때마다 15분의 1 비율만큼 깎이는 그런 완전 정비례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점이니까 1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0.667점 정도 되는 거죠. 전체 100점 만점에 0.667점 정도씩이 결석 한 번 할 때마다 깎인다 보시면 돼요. 지각은 그거의 절반이고요. 아무튼 정비례하도록 할 거고 수업 시작한 직후에 제가 직접 출석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주간에는 당연히 여러분 답안지에 본인 이름 적으면 그걸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 수업에 늦더라도 요 2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시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제가 매번 물어볼 거예요. 늦게 온 사람 출석 체크해야 된다.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완전 개치사하게 우리 지금 12시 반 수업이잖아요. 12시 35분부터 12시 40분까지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커트가 심각한 거잖아요. 12시 40분 안에 와야지 출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중간 쉬는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갔다 하더라도 우리 수업 딱 절반 타이밍에 해당하는 오긴 했는데 아직 2시가 되지 않았다. 중간 쉬는 시간 안 한 것 같다. 라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그것도 역시나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2시 반부터 그죠? 3시 반까지니까 그 딱 절반이 14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 쉬는 시간을 늦게 가졌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다 후반부를. 그러면 그때까지 오시면 출석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2시 안에만 오시면 출석을 보장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2가지 조건 둘 다 만족 못했다. 예를 들어 2시 이후에 왔다. 라면 수업 종료 직후 시점까지 저한테 오시면 지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탈주할 때까지 차 타고 떠날 때까지 제가 어디 있는지 님 어디 계심 저 이화김법 같은 데 막 가서 이제 제가 주문하는 거 찾아갖고 그러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실을 떠나는 시점까지로 할게요. 그 사이에 일단 여기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지각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짐 정리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한 20분 정도 걸리던데 보통은 뭐 본인이 그런 수업 끝나고 20분 안에 못 갈 것 같다 아니면 좀 애매한 것 같다라면 미리 저한테 문자를 보내두세요. 수업 끝나면 문자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누가 지금 늦게 오고 있다 하면 좀 기다렸다가 지각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이게 학교마다 다르거나 하는데 여러분 과 친구들이 단체로 뭐 예를 들어 우리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딜 갔다 와야 된다. 라면 휴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서 단체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간다. 그럼 이제 휴강을 하기도 애매하고 일단 여기 지금 절반이 앉아있는데 집에 가라 하기도 뭐하고 그냥 오늘 한번 수업하고 끝내기도 뭐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최대한 빠르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한 번 수업을 듣는 거를 최대한 보장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가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신 오시더라도 당연히 원래 수업
원래 월요일 수업과 동등한 느낌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제 이전에 저한테 저 이번 주는 금요일 날 듣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금요일 9시 반에 오늘 수업 대신 오셔도 오늘 수업에 대한 출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뭐 아프거나 해서 수업에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랑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뭐 문자로 주셔도 돼요. 사실 메일로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출석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거는 이제 집에서 영상 보면 출석 체크되고 막 그러잖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매주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출석을 걸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굳이 걸지 않아서 아무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석했냐 여부랑 상관없이 편하게 빨리 감기라든가 배속이라든가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이랑 출석은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적절한 이제 서류 받아갖고 증빙서 받아갖고 저한테 제출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나 이제 출석 인정 됐으니까 놀아야지 하진 마시고 그렇게 일단 해둔 상태에서 출석 점수는 보전해둔 상태에서 영상 내용 보면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칙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15주 수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6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F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학점을 드릴 수가 없도록 막혀 있어요. 따라서 뭐 부득이하게 뭐 미팅 같은 거 다녀온다. 뭐 7번 갔다 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출석은 어느 정도는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항목은 일단은 그 1주차 때 말씀드렸던 재수강생 친구들 A- 등수가 되도록 보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다른 의도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A- 그런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어 1등이다. A+ 받을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A-로 내리면서 예를 들면 원래 A0였던 친구 한 명을 A+로 올리고 원래 A-였던 친구 한 명을 A0로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살짝 기타 점수를 보정해서 2명의 새내기 친구들을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강맞이 선물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점 재수강생 친구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른 사유가 생긴다면 그걸 왜 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등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기타 점수가 지금 이 요인에 인해서 몇 점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갔냐 등등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공개를 하거나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평가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얘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납니까? 제가 매주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매주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굵은 글씨 단어가 2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이 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장 얘기를 살짝 되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대충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이 얘네는 다른 거야 서로 다르다라고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요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오늘만 지금 1, 2, 3, 4, 5, 6, 7, 8, 8개네요. 7개가 아니라 8개가 오늘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일종의 연관성을 여러분이 짚어볼 수 있도록 짤막한 지도를 우리 전반부 기간 동안 그려보려고 서브 목표를 지금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진짜로 다른 게 맞으니까 아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칼같이 구분해서 따로따로 기억해 두면 따로따로 머릿속에 담아두면 나중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단어, 변수, 값, 수식, 계산 형식, 연산자,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 때 이제 실습
시간에 함수랑 함수 정의 살짝 구경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3시간 안에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조금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 얘기하면서 본론의 첫 번째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뭐냐?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제목이 내가 적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문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내가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장을 적을 때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로 표현하는 인터랙티브에다가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었어요. 또는 컨트롤 N 해서 여러분이 .py 파일 하나 붙잡고 거기다가 미리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어둔 다음에 마지막에 F5를 눌러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한번 출력해 봤죠. 아무튼 문장은 그런 거예요. 반면 이제 실행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위예요. 그리고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예를 들면 .py 파일에다가 적어둔 문장은 적절한 시점에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적절한 시점이라 함은 여러분이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다면 인터랙티브에다가 한 줄 적고 엔터를 치는 그 시점. 다음 .py 파일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그 문장을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습 진행했었고 우리 MK3까지 해서 3번째까지 만들어보고 지금 느낀 점을 제출을 한 거죠. 자, 아직 느낀 점을 못 적은 친구들은 이제 뭐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는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각 제출로 간주될 겁니다. 점수는 반영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 기분이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번 주 거는 일찍 한번 적어보고 뭐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남겨놓고 미래의 나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퇴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버전,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조차 우리는 만들 수 없었어요. 우리는 현실 시간과 관련한 실행하는데 0.5초 걸리는 문장을 직접 적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수입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 와중에 임포트문이라는 또 다른 문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임.슬립 괄호 열고 0.5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서 0.5초 동안 실행되는 문장을 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 한 번 출력하는 버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걘 이렇게 해두고 두 번째 이제 배속 조정. 내가 2배속이다 하면은 2배 빠르게, 내가 0.5배속이다 하면 2배로 느리게 출력할 수도 있는 버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이름 템포를 도입해서 템포는 8하고 엔터를 쳐둔다든가 해서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우린 가장 원초적인 플랜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속 재생 가능한 버전. 한 번, 3번, 5번 그 정도는 복붙으로 돼요. 100만 번 복붙으로 됩니다. 근데 이론상 무한 번, 한도 끝도 없이는 복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던 문장 적는 방법, 아무튼 키보드 치는 방법으로는 구사할 수 없었던 목표였고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적음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무튼 잘 실행됐던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해두고 우리가 3시간 마치고 오늘 다시 등교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2개를 만들어 봤다 말할 수 있어요. 최소 2개를.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랑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둘 어떻게 우리는 저 2개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냐? 둘 다 각각의 목표에 알맞은 적절한 문장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둠으로써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수업 자료도 지금 저는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적절한 글자들을 적절한 자리에다 지금 출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트북에 띄우고 있는 건 제 .pdf 파일을 가지고 띄워놓고 있겠죠. 걔도 이제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라든가 별도의 PDF 리더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글자들을 여러분 모니터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타이밍에 출력해 주거나 스크롤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걔네들도 당연스럽겠지만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글자 출력하는 거죠. 파워포인트도 지금 글자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든 헬로월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랑 파워포인트랑 비교한다면 쟤네들은 우리가 만들어 본 프로그램보다는 상당히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출력한다 하면 파란색으로밖에 출력 못 하는데, 아니면 오류 메시지 빨간색밖에 출력을 못 하는데, 얘는 제가 원한다면 막 뭐 노란색 글씨, 뭐 녹색 글씨 등등 보라색 글씨 막 자유자재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쟤는 그런 것들도 출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는 한데 그런 복잡한 정도, 복잡도를 떠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문장들을 더 많은 파일들에 나눠가면서 아무튼 적어가면서 만들었겠지만 아무튼 파워포인트도 결국은 다양한 문장들을 여기저기에 적어가면서 완성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을 포함해서 아무튼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오늘 내용이 등장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두 가지 영역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 데이터랑 코드예요.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뭡니까? 여러분 데이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 금요일 반 친구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죠. 사이언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 거고 학과가 무슨 뜻인지는 알 거고 데이터가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 뭡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에 와이파이의 반대말 데이터라고 쓰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5G나 LTE라는 걸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데이터가 뭡니까? 그래서 뭔가인데 딱 잘라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되게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아마도 전부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하고 엔터 쳤을 때 내가 말했고 제가 나한테 응답했던 그 3도 어엿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3이라는 데이터 대신에 5라는 거 밀어놓고 실행 좀 해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노래 가사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썼죠. 그런 것처럼 2배속, 8배속, 2, 8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여러분 뭐 네이버라든가 그런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칠 수 있는 거, 검색창에 칠 수 있는 그런 글자들도 역시나 데이터라 말할 수 있고 우리 뭐 사이버 캠퍼스 같은 걸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여러분 학번이랑 비밀번호 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내 컴퓨터에서 내가 키보드로 입력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 서버로 가서 뭐 메일이 몇 통이 왔네, 뭐 우리 수업 자료 다운로드 할 수 있네 없네 같은 것들 결정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출석부를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업 제가 담당하는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이제 사진 포함 옵션이 있고 사진 포함 옵션을 켜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원서 낼 때 3 곱하기 5 해가지고 첨부에 썼던 파릇파릇한 검은 머리에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출석부에 떠요. 저는 그냥 엑셀을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린 이제 이미 입학했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본인의 사진을 뭐 고양이 사진 같은 걸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 학교 접속해서 사진 바꿔놓고 본인이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놓고 진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학교 서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뭐 아마도 뭐 JPG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그림 한 장도 어엿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생각해 봅시다. 코드는 들어본 적 있겠죠, 아마도? 코드에 ing를 붙이면 코딩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 막 뭐 이제는 뭐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누구나 다 구경해 본 적 있는 분야죠.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도 있고 아무튼 코드가 뭡니까? 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엔간한 것들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숫자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든 등등. 코드는 그거에 살짝 대비되는 느낌으로 코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충 실행되는 것 정도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실행, 굵은 글씨 단어 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써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써서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헬로 월드를 적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학을 적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학 출력하고 엔터키 치지 말아줘 등등까지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었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입을 해서 0.5초 동안 자고 싶어라는 강렬한 의지를 타임점 슬릿 괄호 열고 0.5 괄호 닫고와 같은 코드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코드가 뭐냐? 코드는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라 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소스 코드라든가 뭐 파이썬 코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표현은 한국말 코드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양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역으로서 데이터랑 대비되는 표현은 영어로 코드, 대문자로 코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느낀 점 적을 때 저한테 여러분 .py 파일 제출해야 되냐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은 내가 작성한 코드 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죠. 저도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소스 코드 같은 느낌으로 알아듣고 나는 당신들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1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낼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죠. 아무튼 그런 일반론적인 상황에서는 한국말을 쓸 거고 이렇게 지금 중시하는 데이터와 코드와 같은 대비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때 실행되는 것이라는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행되는 거고 우리 이 실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장 얘기를 하면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뭐냐? execution이 뭐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궁극적으로 무슨 작업을 무슨 순서대로 하는 거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실행이 뭐냐라 물어보면 저는 못하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문장 갖고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정도로까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정답이에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요 세 단어 코드랑 실행이랑 문장은 항상 같이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는 실행되는 것들을 통칭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거예요. 정도로 일단은 짚어놓은 셈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 볼 프로그램, 우리가 이전에 사용해 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었을지, 왔다 갔다 했을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코드들이 들어있었을지를 살짝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집에서의 여흥으로 놔두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시점에 살짝 지도를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천하 이분지계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부분, 코드 부분 두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미 구경한 적 있는 굵은 글씨 단어들을 배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고 코드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장이라는 단어, 실행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양쪽 영역 중에 코드 영역의 핵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에요. 오케이? 우리 지난주에 배운 두 개는 일단 코드 우편향적인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어 8개가 추가로 등장을 할 건데 걔네들 또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단어들을 추가로 가져와서 이 지도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하면 여러분 변수라는 단어 아마 수학 시간에 미적 시간에도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변수가 뭡니까? 그래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변수라는 단어가 사실상 데이터 동네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권장사항은 아닌데 지금은 그냥 나 데이터 3개 필요해. 그럼 변수 3개 있어야 되겠구만 정도로 그냥 연결하면서 프로그래밍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코드의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문장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C나 자바라든가 등등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아무튼 변수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학 쪽에서 말하는 변수랑 일단 영어 단어는 같아요. variable로 같습니다. 근데 걔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 미적 과제가 생각날 테니까 그쪽은 그쪽들에 내비두고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의미가 매우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불러요. 굵은 글씨 값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내가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럼 변수 3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원초적인 해결책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부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적어봤던 문장들 살짝 떠올려 보면 자, 우리 수업에서 요거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끌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템포는 1 엔터 쳤을 때에 템포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썼어요. 일단 1을 담아놓고 스타트 해야겠구만 이라고 마음 먹고 저 한 줄을 쳐놨습니다. 의미 관점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서는 템포에 담겨 있는 게 2면 2배속이야. 0.5면 0.5배속이야.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 한 줄을 적은 거긴 해요. 아무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 맨 꼭대기에 적혀있는 문장 아래에서 동일한 이름을 재차 사용해 가면서 아까 담아놨던 그 숫자로 나눈다. 템포 값으로 나눈다와 같이 활용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템포의 숫자값 1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템포의 숫자값 1이 이미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문장 그냥 0.5 엔터 친 거랑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지금 템포는 1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시점에 템포에 1이 아니라 2가 담겨 있었다면 이 두 문장은 서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둘을 실행하는 각각의 시점에 둘 다 템포 자리에 2가 동일하게 들어있을 거니까 이 두 이유가 합성이 돼서 서로 동일하게 0.25초 동안 쉴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전에는 템포가 1이었을 때를 상정했는데 아까랑 다르게 템포는 2 한 다음에 엔터를 쳐놨었다면 이 두 문장은 아까랑은 다르게 템포에 1이 담겨 있을 때랑은 다르게 실행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해 볼게요. 이 두 문장이 지금 동일하게 실행될 이유는 이 두 문장이 우리 눈으로 봐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거 복붙해서 짜셨죠? 님들 전부 다. 4분음표면 4분음표 다 복붙해서 똑같이 진행하셨을 거예요. 매번 키보드 치면 너무 느렸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이유 똑같이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일단 정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템포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이 두 문장이 다르게 실행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다면 괄호 안에 적어놓은 저 나눗셈을 수행하는 수식 나눗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어쩔 때는 0.5가 나오고 어쩔 때는 1.0, 0.25 등등 달리 말하면 그 시점에 변수, 템포에 담긴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식 얘기가 살짝 튀어나옵니다. 자, 수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 불러요. express 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속도로가 expressway죠. express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쪽이랑 별 관련 없기는 해요. 이제 뭔가 이모트하다가 조금 서정적인 느낌이라면 익스프레스하다랑은 이제 뭔가 감정 표현 비슷한 거긴 한데 약간은 좀 더 기계적인 느낌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 익스프레션은 표현식이라고 번역하는 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아무튼 요
expression이란 친구는 숫자를 다루기 위해 뭐 3이냐 5냐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적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편하게 수식 두 글자로 압축을 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식 역시나 여러분 미적 시간에라든가 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등식, 부등식, 방정식, 뭐 비례식 등등등 뭐 별의별 연립방정식 막 다양한 거 들어본 적 있죠. 역시나 그 동네는 그 동네대로 예비두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수식은 딱 의미가 역시나 고정돼 있습니다. 문장 등등이랑 비슷해요. 프로그래밍에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영어로는 evaluation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초중고 때 파이썬 공부해봤다, 프로그래밍 공부해봤다라면 여기에 진짜로 집중을 해서 뒷부분을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9글자를 아예 그냥 한 세트로 외워서 들고 다니시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일단은 계산은 수식 갖고 하는 행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만 봐도 이 valuation이잖아요. 값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이라는 행위는 결과값을 하나 만드는 행위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수식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들입니다. 일단은 뭐 별의별 거 다 끌고 왔는데 3엔터도 끌고 와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따옴표로 표현하는 거 또는 그냥 3 적어놓은 거 3 더하기 5 뭐 덧셈식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20, true 등등등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저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적어놓은 저 작은 따옴표 학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번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출력할 거냐? 노래 가사 학교 종이 땡땡땡인데 무슨 글자를 출력할 거냐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기 위해 키보드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는 20하고 엔터를 친다라는 건 요번에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조금 더 기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변수 이름 템포에 얼마를 담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적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while, true, 콜론 해가지고 while문의 첫 줄 구성해 봤는데 여기서의 true도 이 내용물을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을 몇 번 반복할 거냐, 노래 가사를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할 거냐, true를 적었다는 건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겠다, 참된 동안 반복하겠다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직접 적었어요. 자, 요약하자면 수식은 그 문장,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 직접 적을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적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적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문장이라고 튀어나왔잖아요. 문장이야말로 대표적인 내가 적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안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수식을 적을 거예요. 아무튼 이 두 단어를 연계를 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while문, 그러니까 while문이라 하더라도 while 뒤에다가 무슨 수식을 어떻게 적어두냐에 따라 어떤 애는 5번 반복하고 어떤 애는 무한 반복하고 어떤 애는 어쩔 때는 3번 어쩔 때는 7번 반복하고 등등을 우리가 서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애는 0번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원천은 어떤 문장 안에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정리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식은 중요하고 동일한 while문이라 하더라도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이걸 이제 문장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가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 그 문장 안에 적혀 있었던 그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구합니다. 따라서 계산은 누가 합니까? 질문하면 그 문장 들고 간 걔가 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들고 가서 실행하는 동안 여기 3 더하기 5 있네. 일단 덧셈 먼저 해야지. 8 나왔잖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란색으로 8이라고 출력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3 더하기 5 엔터라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수식 3 더하기 5라는 덧셈식을 실제로 계산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으로서 우리한테 8을 마지막에 보여줬다 보시면 돼요. 역시나 다시 한번 이 두 단어를 연계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학 적혀 있었던 자리에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3 한 글자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해갖고 엔터 치면 인터랙티브에서 저렇게 하고 엔터 치면 진짜로 3 한 글자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땅에 3하고 엔터 칠 수 있었죠. 맨 땅에 true하고 엔터 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저만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니니까. 맨 땅에 3 엔터 칠 수 있었듯이 맨 땅에 true하고 엔터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도 나한테 true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템포에다 3 담을 수 있었고 2 담을 수 있었고 8 담을 수 있었듯이 템포에다가 한 글자를 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문장의 어느 자리에 정리에 따라 데이터 관점으로서의 의미 내지는 코드 관점으로서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학은 말 그대로 한 글자잖아요. 노래 가사 한 글자잖아요. 그거를 프린트 괄호 닫고 사이에다 적는다는 건 내가 지금 바로 학을 출력하고 싶어 라는 의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거를 이번에는 템포는 의 오른쪽에다 적는다는 건 내가 지금 밖에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변수 템포 자리에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와 같이 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문 첫 줄에 이런 식으로 while true 말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수식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while 20 콜론 하면 실질적으로 while true 콜론 한 거랑 동치긴 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저 정도로 해두고 약간 쉬운 예시만 남겨봤어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시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자, 우리 지금 문제는 지금 여러분 눈에 수식이 몇 개까지 보이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요거 막 IQ 테스트 막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삼각형 몇 개 그려져 있습니까? 몇 개까지 여러분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면 이제 작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살짝 큰 거 하나. 그렇죠? 이거 삼위일체죠. 아무튼 이렇게 삼각형 5개가 눈에 보입니다와 같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긴 지금 3 엔터, 3 더하기 5 엔터를 적어놨어요. 여기선 지금 여러분이 수식이 몇 개까지 눈에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확실한 건 맨 위에 있는 저 3 엔터 친 거에서 저 3 한 글자는 수식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계산하면 내 손에 3이 나올 겁니다. 결과값으로. 근데 저 위에 적혀 있는 게 3이 수식이라면 이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안에 들어있는 요 조그만 3 한 글자도 수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쟤도 아마 계산하면 3 나올 거고 옆에 있는 5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체가 덧셈식이라는 거 역시나 알고 있습니다. 3 더하기 5도 물론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덧셈식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으로 항상 8이 나올 거예요. 왜냐? 좌항 수식 계산 결과값이 3이고 우항 수식 계산 결과값이 5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덧셈식까지 해서 4개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요 더하기는 양쪽 수식 3이랑 5를 연결해서 덧셈식을 구성하기 위한 연산자로서 우리가 적어놨다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하기와 같은 이런 연산자를 적음으로써 작은 수식 여러 개를 모아 우리 원래 목표에 더 부합하는 더 큰 수식을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연산자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요.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3 더하기 5 적혀있고 뭐 20 적혀있고 true 적혀있고 하죠. 그러면 자, 과연 이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뭐가 나올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 더하기 5 하면 8이 나왔잖아요. 학 더하기 교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뷰락 같은 게 나올까요?
아니면 뭐 오류가 날까요? 자, 이건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3 더하기 5 하면 3 더하기 5니까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학 더하기 교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면 엔터 치면 무려 학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지금 뭘 한 거예요? 이 덧셈식의 계산 결과 값은 지금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일종의 붙이기를 한 거죠. 그죠? 학 한 글자짜리랑 교 한 글자짜리를 더해서 doing 하니까 붙은 겁니다. 지금 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코드 작성해 봤을 때 뭐 헬로월드 같은 글자들은 녹색으로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석은 빨강색이고 등등 뭐 황금색으로 빛나는 뭔가도 있었고 아무튼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그냥 우리가 숫자 3, 5 같은 거 적었을 때는 검은색으로 이 수식을 색칠을 해줬어요. 반면 따옴표를 써서 적어두는 수식은 녹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내 헬로월드를 녹색으로 보여주고 싶어,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 목표를 우리는 아직은 달성을 못해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들리라는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은 이걸 굳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검은색, 쟤는 녹색 지금 일종의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인종차별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구분해서 보여주냐라는 건 당연스럽게도 중요하니까 구분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 두 수식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 및 녹색으로 서로 구분해 가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3, 계산하면 숫자 3 나옵니다. 적절한 예시 메시지, 이 글자들이잖아요. 계산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글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 봅시다. 3 한 글자짜리를 의미하는 수식이에요. 위에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3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전히 위에 거는 검은색, 아래 거는 녹색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한 글자짜리냐 두 글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저거 계산했을 때 어떤 거는 숫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형식값이 나오고 어떤 거는 글자들에 해당하는 형식값이 나오냐. 형식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형식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어떤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그 값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더하기 등의 연산자로 엮어놓은 덧셈식 등등의 큰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3 더하기 5는 숫자 더하기 숫자를 한 셈이에요. 따라서 결과도 숫자가 나왔고 그 결과값의 의미는 두 수를 더한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왼손에도 글자들 학이 있고 오른손에도 글자들 교가 있다. 그럼 글자 더하기 글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수학적인 덧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단위에서 둘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도 두 글자에 해당하는 학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더하기를 적었음에도 차이가 발생했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덧셈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봤더니 한쪽은 숫자 더하기 숫자, 양쪽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숫자였고 한쪽은 글자들이어서 각각 본인들이 아마도 원할 만한 덧셈을 해줬다 라고 응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값을 사용하는 방법, 큰 수식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이 줄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개발 도구 역시나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긴 한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시점에 들고 가시라고 지금 강제 개행을 해뒀습니다. 살짝 눈에 익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건 저만 같이 해볼게요. 지금 벌써 1시간 지난 거죠? 우리 1시 반이니까. 자, 지금 3 더하기 5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이것도 가능한 것 같죠? 이거 엔터 치면 뭐가 나옵니까? 그쵸? 3, 5 두 글자짜리 글자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반면 이제 3 더하기 5 한 글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1번 8이 나온다. 2번 3, 5 두 글자짜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형식이 달라요. 서로 싸울 겁니다. 누가 이기냐예요. 정답은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오류 메시지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 보시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더하기 못하겠는데요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supported operand래요. 이제 좌항 우항 재봤더니 한쪽은 그러니까 더하기 하려고 좌항 우항 재봤더니 서로 호환되지 않는답니다. 지원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글자들이랑 숫자랑 덧셈을 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3 한 글자랑 숫자 5랑 더하려고 시도할 때도 동등한 느낌의 형식과 관련한 오류. 비록 이제 설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과 관련한 문제로 이 두 가지 덧셈은 지금 실패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살짝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식 다르기 때문에 검은색, 녹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까지만 얘기해두고 넘어갈 건데 아직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형식이란 게 정확히 뭐냐, 심지어 값이란 게 정확히 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둘은 나중에 다시 소개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고등학교 사진 이러고 앉았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 것이며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이냐를 논하려면 여러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형식은 좀 간단한 편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숫자랑 글자들 더하면 뻥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여러분 편하게 해볼 수 있겠죠? 형식이 달라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방금 나왔던 설명들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납득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덧셈식 우리 지금 익숙한 거 가지고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는 작은 수식들 2개랑 연산자를 조합해서 더 큰 수식, 덧셈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덧셈식도 수식이에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을 해준다 그랬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덧셈식을 계산할 때 일단 가장 먼저 그 더하기 연산자 양옆에 붙어 있었던 두 부분 수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좌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 우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각각 뭐냐에 따라 실제 덧셈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를 결정하게 돼요. 둘 다 숫자다? 그럼 숫자 덧셈을 합니다. 둘 다 글자들이다? 그럼 서로 이어 붙여줍니다. 그 이어 붙였던 숫자 덧셈을 하던 그 결과가 전체 수식, 덧셈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좌항, 우항 계산해 봤더니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글자들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계산을 그만두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여러분 값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 4글자 역시나 같이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학기 때 여러분 양쪽과 공히 다음 학기 때 C를 배울 거잖아요. 그죠? AI 프로그래밍 2,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2 둘 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라는 놈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면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약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C 동네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확실히 녹색이랑 까만색은 다르지, 그 다음에 글자랑 숫자는 다르지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그래서 값의 형식 4글자를 일단 축약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다음 학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코드 실행 도중에 적절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숫자 덧셈이냐 붙이기냐 등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수식들이 나중에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결과값이 나올 거냐까지 잘 확인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정도잖아요. 자, 계산, 수식, 연산자 일단은 지도에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코드 쪽보다는 데이터 쪽에 훨씬 더 밀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값의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변수랑 이렇게 엮어서 일단 데이터 부분에 위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어요. 수식,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박쥐 같은 친구가 돼버렸어요. 수식이랑 문장 정말 민첩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식 적는 법 모르면 while문 못 적어요. 그럼 반복 못 하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매우 밀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식 왜 적냐? 3 엔터 왜 적냐? 내 숫자 3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식을 서로 다르게 적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계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수식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값이랑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심지어 계산이라는 행위 자체 영어로 evaluation이라고 불러요. 값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이라는 단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복잡하죠. 아무튼 연산자 수식이랑 연결돼 있고 큰 수식 만들 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어떻게 할 거냐는 또 형식이랑 또 연관돼 있고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수식이랑 그 세트들은 데이터 파트에 들어가야 되냐, 코드 파트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식을 코드로 봐야 될까요? 데이터로 봐야 될까요? 애매하죠. 아직까지는. 확실히 왼쪽 지금 여기 적혀있는 모든 선들이 각자 나름의 사연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거 그냥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끊어버리고 얘네를 데이터 쪽으로 밀어버리기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따 실습은 실습대로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 등장할 건데 다음 주까지 여기 적혀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그 단어들 사이에 이어둔 선들의 의미를 조금만 더 떠올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분류는 몇 주 뒤에 우리 수업 중반부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아마 쉬는 시간 올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정시 종료했는데? 맞죠 지금? 이 동일한 내용 내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 잘 견뎌줬습니다. 아무튼 자 갑자기 굵은 글씨들 이것저것 지나갔어요. 변수, 값, 수식, 계산, 형식, 연산자. 조금 이따 실습에서 함수랑 함수정이 또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네들 일단은 뭐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한 것들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외워갖고 들고 가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다른 애들 적당히 뭉뚱그려서 설명한 거 값이 뭐냐, 데이터가 뭐냐는 오늘 들었던 내용 지금 딱 머릿속에 담아있는 느낌대로만 들고 가셔도 일단은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뭐 값의 형식 그 네 글자는 중요하니까 좀 외워주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단어들을 배울수록 여러분이 지금 살펴봤던 이런 단어들 역시나 지금보다 좀 더 정밀하게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 봐봐요. 뭐 굵은 글씨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굵은 글씨 단어 3개가 막 붙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도 그런데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로 배우면 원래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은 굵은 글씨들, 적절한 굵은 글씨들을 추가로 도입해가면서 더 명료하게, 더 정밀하게, 더 진짜 프로그래밍에 가깝게 서술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끼까지 다가가는 과정이 그럭저럭 뭔가 그 있잖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본인의 지식을 깎아가는 과정, 예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뿌듯할 테니까 한 주 한 주 튀어나오는 내용을 즐겨보기 위해서 아까 봤던 이 내용들 다음 주까지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오늘의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얘기를 했고 데이터 생각하는 그런 거 전부 다 코드 실행되는 거에서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친구다. 그래서 코드, 문장, 실행 얘네 셋은 일단 세트로 들고 가자 해서 지도를 그려봤더니 코드 파트에만 일단 다 몰려 있었어요. 문장이랑 실행이. 걔는 그래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부분 얘기를 살짝 추가하기 위해 변수 얘기를 일단 끌어왔습니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하면서 그래서 값 얘기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값의 형식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식 중간에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양쪽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일한 다리로서 지금 전체 지도를 연결하고 있는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친구들로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아직 이게 데이터 쪽에 가야 되냐 코드 쪽에 가야 되냐가 감이 잘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고, 오늘 실습은 역시나 몇 가지 프로그래밍 목표를 저랑 같이 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 조금 하고 최종 목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최종 목표를 저랑 같이 해보고 가시는 걸 권장드리기는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거나 하면 그냥 각자 집에서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오늘 아까 굵은 글씨로 나왔던 함수, 그다음에 함수 정의, 그다음에 함수 호출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적어 볼 거예요. 일단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 while문 적어봤었고 임포트문 적어봤었고, 걔네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함수 정의라는 이름의 문장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은 일단 식 적혀 있는 거 봐서 얘는 수식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은 3 적는 대신에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깥,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역시나 저 사람이 키보드를 뭘 쳤냐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코드는 아니겠죠. 데이터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장 if문이라는 친구를 자주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역시나 실습이니까 정리는 다음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구경 위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니까 후반부 내용을 필기를 하느라 키보드를 못 치는 친구가 있더라고.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관련한 내용을 다음 주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3가지 버전 해가지고 정리했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드리거나, 또는 오늘 그냥 대충 경험만 해보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키보드로 문장 적어가면서 수식 적어가면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연습해야 될 대부분의 활동이 될 건데, 그걸 감안해서 키보드 치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w3_yeshi.py라는 파일을 제가 업로드 해놨을 겁니다. 얘랑 .py 파일을 총 2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걔를 붙잡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졸다가 놓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절반 정도만 해둔 거를 같이 올려놨어요. 걔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건 그냥 내비두시고 첫 번째 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에딧 with 아이디를 어쩌고 해서 열어봅시다. 요거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사단이 났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금요일까지 뚜렷한 수를 찾지 못해서, 자, 만약에 에딧 with 아이들 그런 거 안 보인다. 그럼 일단 인터랙티브를 켜시고, 자, 저도 그냥 껐다 다시 킬게요. 인터랙티브를 켜시고 메뉴 보시면 파일에 오픈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었다면, 전 지금 저장을 안 했어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치면 바탕화면 폴더 찾아가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열기를 누르시면 제가 작성해 놓은 예시 파일을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열어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고쳐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는 요 막 뭐 대학원생 연구실, 교수님 방, 이런 강의실 등등이 다 막 뻥뻥 뚫려 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봐. 쟤네 뭐 하고 노나 이러면서, 저걸 수업 자료라고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가. 되게 저 대학생 시절에 다니던 학교는, 거기는 거의 막 성냥과 같은 느낌으로 창문이 없었어요. 되게 응집돼 있는 환경 안에서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4년 보냈었는데, 여기는 되게 막 오픈돼 있고 뭔가 문화적인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요거 열어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적당히 설명을 진행을 해 두었어요. 그거 구경해 보면서 살짝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사용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F5를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면 다짜고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키보드로 뭔가 치고 엔터키 치면 그걸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받아서 그걸 토대로
적절한 인사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함수 insa 괄호 열고 닫고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제가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구경해 보고 얘를 복붙해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총 4가지 목표를 연습 삼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사예요. 봅시다. 이 주석들 새빨갛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보시면 황금색으로 DEF로 스타트 하고 있고 뭔가 내용물 적혀 있고 콜론 한 다음에 엔터 쳐서 스타트 하고 있어요.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튼 DEF로 스타트 하고 있어서 DEF는 아마도 뭐 define 내지는 definition의 약자일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정의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F로 스타트해서 이렇게 첫 줄 꾸며서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갖는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선 함수 정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인사는 제가 지금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함수 이름. 그래서 나는 지금 인사라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인사라 함은 일단 가장 먼저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 끝나는 거야. 와 같이 적은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인사를 하겠다라는 건 이 두 문장을 순서대로 실행하겠다야 와 같이 미리 적어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문장들이 뭘 하는 거냐를 보면 여기는 일단 name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막 템포는 3 같은 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 문장을 여기다 적어 둔 거고 일단은 는 왼쪽에는 name이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3이라든가 2배속 2라든가 그런 거 적어둘 만한 수식 적는 자리에는 그 수식 대신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input도 사실은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입력을 받겠어와 같은 의지를 여기다 표출을 해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적고 그러니까 수식 적는 자리에다가 함수 이름을 대뜸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괄호 안 내용물까지 구성해두는 이 전체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아무튼 잘은 모르겠어요. 이 인풋 괄호 열고 닫고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엔터키 칠 때까지 열심히 적은 그 글자들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선 같이 한번 F5를 눌러봅시다. 일단 완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F5 누르면 인터랙티브로 돌아올 거고 우리가 여기다 적어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 메시지를 바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커서가 그냥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초 잠들어야 돼, 10초 잠들어야 돼 이런 거 전혀 안 적었단 말이에요. 임포트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 문장인 다음 문장을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어요. 인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함수 출식의 실행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글자들 적고 엔터키를 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한 그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인사 메시지를 프린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다시 보니까 얘도 함수 호출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긴 지금 덧셈식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3 더하기 5 하면 프린트 8 하겠다는 거랑 동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name 자리에는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name 자리에는 아마도 마스터 띄고 2가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방금 전에 마스터 2 그 글자들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저만 할게요. 제가 마스터 2 하고 엔터를 쳤다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최종적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식 계산 결과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출력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함수 호출식도 수식이에요. 수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1시간 지났습니다. 기억납니까? 9글자를 외워달라 부탁드렸어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9글자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 인풋 함수 호출식도 수식이고 얘는 일단 언제 계산되냐? 이 문장을 실행할 때 계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의 계산 결과값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적당히 적고 엔터키 칠 때까지 적은 그 글자들이 튀어나오나 봐요.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네임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장을 순서대로 실행함으로써요. 근데 얘네 둘은 지금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란 말이죠. 그죠? 인사라 함은 이름 물어보고 거기 맞춰서 적당히 말해주면 돼와 같이 미리 정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다른 함수 정의 하나를 제가 숨겨놨어요. 원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입니다. 얘는 아까보다 더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해놨어요. 자, 일단 제가 마음 먹기로는 자, 위에 있는 인사는 이름을 묻고 그걸 포함하는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였단 말이에요. 이 run이라는 함수는 제가 미리 정해놨어요. 이 run을 호출한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미리 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동치가 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내 코드 덩어리 전체를 한번 실행한다를 run을 한번 호출한다로 축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F5를 누르면 인사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한번 내용물을 실행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문장을 하나만 적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둔 거예요. 그래서 F5를 누르면 여긴 지금 F5를 누르면 가장 먼저 이 문장이 실행될 거예요. 인사란 무엇인가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이제 run이라고 너 지금 알고 있지? 그걸 지금 실행하겠어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Alt 탭 해보시고 지금 요거 한번 실행해 봤잖아요. 여기서 다시금 run 괄호 열고 닫고를 한번 하고 엔터를 한번 더 쳐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가 뭔지 알고 run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un을 직접 호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 안녕하세요 와 같이 아까랑 다른 글자들 적고 엔터 치면 이번에 내가 적은 그걸 이름으로 간주해서 또 다른 인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보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함수, 이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실제로는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도중에 인사를 한번 호출한 겁니다. 인사를 한번 호출하는 도중에 인풋을 한번 호출하고 프린트를 한번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인사말을 한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살짝 연결해서 진행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에어컨 켜는 방법 빨리 알아갖고 올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함수 정의를 먼저 구경해 봤습니다. 인사란 무엇인가? 라는 매우 전체 생로병사, 인간의 인생에서 매우 좁은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집중해 봤어요. 인사라 함은 이름을 묻고 그에 맞는 인사말을 출력하는 것이다.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납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언제 인사를 하고 싶냐?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인사를 하고 싶다와 같이 run 내용물을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전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해두고 이 다음 버전 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질 테니까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연습을 해봅시다. 총 4번을 할 건데 하나는 제가 해왔고 이게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이름 대신에 나이를 사용해서 동작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인사를 복붙해서 나이차라는 이름의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의 인공지능 비슷한 뭔가 시뮬레이션 비슷한 느낌으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의 나이를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그래서 그 둘을 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몇 살 차이 납니다. 라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거를 토대로 자, 지금 아직 요 예시.py에 못 띄웠다.
있습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기 주석으로 표시해 놓은 다음 코드를 적을 예정 정도에다가 이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먼저 복붙을 먼저 하고 스타트 합시다. 요 함수 정의 DEF로 시작하고 마지막 프린트 호출식, 들여쓰기한 프린트 호출식 적혀있는 문장까지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적당히 마우스 조금, 커서 조금 내려서 요 주석으로 표시된 데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 첫 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인사를 새로 정하려는 게 아니라 나이차란 이런 것이다 해서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첫 줄을 완성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주석은 편의상 제거를 할게요. 쟤는 문장 2개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 새로운 목표에 대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나이를 사용자의 입력받아 담음 그거보다 먼저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지정하고 나이차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과 같은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지정한다라는 건 마치 이번에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지정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그냥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냥 이전에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my age는 제가 지금 16진수로 20대란 말이죠. 그래서 0x20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적어두시면 돼요. 저는 20대니까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아서 담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장 2개 중에 요거 있죠?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옮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복붙이 아니라 컨트롤 X를 써서 잘라내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거 굳이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주석 안 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 사용자의 나이니까 your age는 인풋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적어주면 이따가 요거 그대로 출력해주고 사용자한테 키보드 입력 받아서 그걸 결과적으로 your age에다 담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이차를 계산하면 되죠? 차는 your age 빼기 my age 엔터 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차에 담겨 있는 값을 포함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name 대신에 차를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제 살 차이 납니다 정도로 느낌표는 필요 없어요. 마침표 정도로 구성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는는는 3번 하다가 최종적으로 바깥에 출력 한번 해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뺄셈 한번 덧셈 한번 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얻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문장 하나를 완성한 거예요. 나이차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완성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F5 누른다고 해서 사용자한테 나이를 묻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내용을 실행한다가 런을 호출한다고 런을 호출한다는 곧 인사를 한번 호출한다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수 정의 잘 완성하셨다면 이 run 함수 정의 내용물을 나이차에 대한 함수 호출식으로 이 프로그램 F5 누르면 나이차 한번 호출해줘 와 같은 느낌으로 내용물 살짝 고쳐주시고 F5를 눌러보시면 여러분한테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나이를 입력하세요. 예쁘게 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을을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살 엔터 치면 해볼게요. 몇 살이냐 그러면 468살이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자 이번엔 조금 코드가 오류 메시지가 좀 길어졌죠. 보니까 뭔가 여기에 지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런을 하다가 지금 털렸습니다. 나이차 내용물 실행하다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 실행하다 지금 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계보를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했는지를 속속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심지어 줄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가장 마지막 줄만 보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등장한.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오류예요. 뺄셈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뺄셈식 계산하려다가 UOAG 계산했더니 보니까 STR이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 myAG 계산했더니 얘는 INT가 나왔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은 STR이고 한쪽은 INT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류 메시지 자체는 아까 봤듯이 한쪽엔 숫자를 들고 있고 한쪽엔 글자들을 들고 있을 때 튀어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실패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글자들을 다뤄야 되나요? 숫자를 다뤄야 되나요? 여기서 지금 의미 관점에서 하려는 건 나이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숫자의 개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숫자 뺄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myAge는 우리가 미리 지금 제가 이상한 짓 하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다 그냥 20하면 20살이라고 하는 거죠. 방금 0x20 하면 16진수로 20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진수로 32살이고요. 아무튼 허위 매물 같은 거였으니까 지금 일단 20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myAge에는 20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고 있어요. 저 변수 이름 자리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식 myAge 계산하면 20이 튀어나올 겁니다. 딴 거 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건 지금 UOAG에 숫자가 아닌 글자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UOAG에 뭐가 담겨 있냐? 인풋,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담겨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지금 키보드로 친 글자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왜냐? 사용자는 키보드를 쳤으니까요. 사용자가 볼륨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로 입력을 했다면 그건 숫자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용자는 열심히 키보드를 하나하나 꾹꾹 눌러가면서 마지막에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무슨 키를 순서대로 눌렀습니다와 같이 글자들을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값으로 뱉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지금 500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500 세 글자가 UOAG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00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500 세 글자가 아니라 500이라는 숫자가 UOAG에 예쁘게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 뺄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딱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존재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주석은 역시나 저만 칠게요. 나이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담겨 있을 텐데 사용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 글자들을 토대로 적절한 숫자 값을 계산하여 다시 담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지금 UOAG 사용자가 500 엔터 쳤다면 500 세 글자가 담겨 있을 거예요. 만약에 500 세 글자가 담겨 있다면 500을 계산해내서 다시 한번 500을 UOAG에 담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서 뺄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다시 담는 거고 UOAG에 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일단 지금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복붙을 하셔도 돼요. 지금 UOAG에 다시 담고 싶은 거는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원래 UOAG에 담겨 있었던 그 글자들에 대한 적절한 숫자 값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요거는 살짝 답정너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는 INT 괄호 열고 UOAG 괄호 닫고를 해서 완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NT 방금 전 오류 메시지에 나왔던 그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INT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UOAG라는 수식을 적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500 엔터 쳤다면 지금 int 괄호 열고 따옴표 500 따옴표 괄호 닫고 한 거랑 동치가 됩니다. 아무튼 저 전체 커다란 수식 계산 결과값을 다시금 UOAG에 담고 이 문장의 실행을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우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20살로 할게요. 동갑입니다. 하면 세상에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오류가 났고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인데 아까랑 다른 곳에서 지금 오류가 났고 이번엔 더하기를 하다 털렸어요. 그래서 좌항은 INT 형식인 것 같고 우항은 STR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덧셈식은 프린트에 대한 함수 프린트에 대한 함수 출식 안에 들어있는 덧셈식에서 털렸어요. 여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내 손에 0이 있다. 0살 차이 나요. 그러면은 붙이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0 한 글자를 붙여서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00살 차이 난다. 500살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이름 차 자리에는 변수 차 자리에는 0이면 0 숫자 500살 차이 나면 500 숫자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아까랑 반대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목표냐면 내 손에 숫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세 자리 숫자가 있을 때 500 세 글자가 세 자리 숫자가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세 글자짜리 글자들로 만들어주는 계산 결과 값이 그런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위에 거 보니까 대충 내가 바라는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뭔가 재료 집어넣으면 만들어 주나 봐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고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 적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린트 호출식. 이 안에다가 str 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사이에다 차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나이 입력해서 몇 살 차이 나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이런 열정을 우리 학과장님께서 보고 흐뭇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온도계를 들고 다닐까? 기온계 같은 거 들고 다녀서 저희 지금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금 우리 입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다든가 아무튼 그래요. 지금 대충 진행해 봤더니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류 메시지 있었던 INT, STR을 우리가 활용을 해봤는데 자, 요건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봐봐요. 3는 3 같은 거 하고 3하고 엔터를 치면 인터랙티브에서 3하고 엔터 치면 지금 변수 3에 뭐가 담겨 있니?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덧셈식 같은 데다가 저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죠.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8이 나올 겁니다. 왜 8이 나오죠? 지금 덧셈식의 좌항 계산 결과값이 3이 나올 거기 때문인 거예요. 왜 3이 나오냐? 3에 3이 담겨 있으니까요. 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이차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얘는 사실은 큰 수식입니다. 뭐랑 뭐로 구성해놨냐? 나이차라는 이름이랑 괄호 열고 닫고를 조합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나이차하고 엔터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차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를 알려줍니다. 나이차는 우리 함수 정의해가지고 새로 도입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나이차라는 이름의 함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고 싶으면 이거 이름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덧셈식도 할 수 있겠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출식 구성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물 문장들 차근차근 실행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나 왜 돌렸니? 재부팅 했어요. 이젠 잘 된 뭐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라든가 인풋이라든가 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거 함수 호출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이요. 프린트라는 거 안에는 함수 프린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저 프린트라는 이름을 써서 좀 더 큰 수식,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있는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을 한 셈이에요. 인풋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오케이? run도 함수 이름이고요. 나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그렇고요. 반면 이제 int 같은 경우는 얘는 이런 식으로 떠요. 클래스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int 안에는 함수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괜찮아요? 우리 3 엔터 치면 3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줬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프린트 엔터 치면 프린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가 프린트라는 이름 갖고 뭐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걸 보여줍니다.
지금 int하고 엔터 쳤더니 여기는 클래스 int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클래스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 int 안에는 형식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r 안에는 역시나 형식이 들어있어요. str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고 int라는 형식 그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함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함수 출식 같은 느낌으로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붙여서 좀 더 큰 수식을 구성이 가능하고 우리가 str 형식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적절한 int 형식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고요. 등등을 우리가 방금 구경해 봤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것까지 다 하고 이 다음 것까지 하고 살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친구는 나이를 입력받아서 숫자를 입력받아서 숫자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글자들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합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버전이 됐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복붙을 해서 이번에는 동방예의 지국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미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컨트리를 붙여놨어요. 아무튼 간에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랑 동일하게 나이를 입력받을 겁니다. 근데 나이를 입력받고 프로그램 자체 나이랑 뺄셈을 할 거예요. 차를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동양에서 중요한 그 차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0이다라는 건 뺄셈 결과가 0이다. 좌항과 우항이 같았다라는 얘기죠. 3 빼기 3 하면 0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차가 0이면 동갑이니까 반가움의 인사. 그 다음에 지금 my age, 그러니까 내 나이가 우항이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죠. 내 나이가 우항이니까 내 나이가 기준점이니까 차이가 양수다라는 건 사용자 나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깍듯이 존댓말로 인사를 해야 돼요. 반면 차가 음수다. my age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우항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연상이에요. 저 사람은 연하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편한 인사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식으로 자, 차 값이 차에 담겨 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들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래서 예의 범절 3강 오른을 알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아무튼 나이 입력받고 등등을 해야 되니까 요 나이차 함수 정의 내용을 적당히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전 거 남겨두셔도 됩니다. 걔는 인사는 인사고 나이차는 나이차고 우리는 지금 내 프로그램을 조금씩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걔네 내비두고 그냥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복붙한 다음에 우리 지금 Eastern Good Manner Country 정도로 이름 정해두시고 이름 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첫 줄 적는 동안 저는 주석을 살짝 고쳐둘게요. 자, 나이차를 계산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차가 0이든 양수든 음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1도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현재 우리 목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 새로 등장하는 별도의 문장 if문이라는 문장을 추가로 적어가면서 목표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what if 막 이러면서 막 다양한 뭐 시트콤에도 나오고 막 별의별 용례가 다양하잖아요. 뭐뭐라면 내가 지금 좀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하버드에 가 있을 텐데 라든가 그런 다양한 조건들 이런 조건만 만족했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학자금 대출 다 갚고 행복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뉘앙스 그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도 if문이라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만약에 이제 주석은 저만 칠게요. 사람이 연상이면 깍듯한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만약 저 사람이 연상이라면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와 같은 걸 표현하는 if문 하나를 여기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if문은 마치 while문,
임포트문처럼 일단 if를 대놓고 적고 띄어쓰기 한 다음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다시금 황금색으로 빛이 나고 우린 지금 if문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과 같이 if문은 그냥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디테일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래서 뭐 할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디테일을 정할 때 우리는 수식을 적어야 되고 이제 언제 깍듯한 메시지를 출력해야 될 거냐? 그 언제라는 걸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연상이면 자, 한국말로 저만 일단 먼저 칠게요. 연상이다 라면과 같이 첫 줄을 구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상이다라는 건 다행히도 우린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양수라면 꺽쇠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부등호 다 알죠? 꺽쇠 적는 방법 다 아실 테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연상이면 차가 양수예요. 따라서 그때는 프린트 괄호 열고 저는 이제 남자니까 형님 아니면 누님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 언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무서운 연상 가족분께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예의를 담은 예의 범절을 담은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연상이면 저렇게, 동갑이면 또 다르게, 연하면 또 다르게와 같은 식으로 결국은 if문을 3번 적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 덩어리 if문 하나를 통째로 복붙해서 3배 뻥튀기를 시켜둡시다. 밑에 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밑에 건 지워두고 3배 뻥튀기를 해서 그럼 이제 각각의 디테일은 당연히 달라야 돼요. 얘는 이제 연하면, 얘는 이제 동갑이면과 같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하면은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동갑이면 같은 경우는 자, 요건 조금 주목해 봅시다.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이 수식 0을 계산한 결과값과 동일하냐를 재고 싶을 때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는 아마 그때 는을 썼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는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몇 번 쓴 적 있죠. 오른쪽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왼쪽에 적어둔 그 자리에다 담는다. 넘버는 3, 3는 3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써왔단 말이에요. 이 는은 그 용도로 쓰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좌항과 우항이 동치냐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보통 는을 2번 적습니다. 그래서 차가 0이냐는 곧 나랑 저 사람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랑 저 사람이 동갑이냐를 적은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동갑이네, 반가워요, 형이라고 부르세요 과 같이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의 바른 인사 메시지를 적어놓고 우리 스크롤 쭉 내려서 그 run 함수 정의 내용물을 이제 나이 차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를 호출하도록 고쳐주면 되겠죠. 자, 여기선 이제 아마도 마우스를 쓰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으니까 마우스 쓰실 때 여러분 그거 다 알죠? 한 번 클릭할 수 있고 2번 클릭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클릭하면 그냥 커서가 거기로 이동하죠? 2번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클릭하면 보통은 이제 이 주변 단어를 선택해 주죠. 3번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 클릭하면 이 줄을 선택해 줍니다. 4번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일단은 아이들은 3번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MS 워드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문단 단위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넓은 쪽으로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영역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나 이거 나중에 또 치기 복잡한데 했을 때 적당히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괄호 앞까지 df 뒤까지와 같이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정도까지만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복사해서 스크롤 좀 내리고 나이차 이름 적혀있는 함수 호출식 대신에 동방예의지국을 호출하도록 고치고 F5를 누르시면 되죠. 최종 목표 못하겠는데? 최종 목표 완전 개꿀잼인데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아마 시간 없을 거예요. 3시간 풀로 써야 될 겁니다. 집에서 하죠 뭐. 그래, 그걸 리믹스 영상에 넣으면 되겠구나 주말에. 월요일날 오늘 거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버리고 이제 여러분 정답 맞춰보는 용도로 오늘 최종 목표에 대한 풀이를 섞은
리믹스 영상을 주말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도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F5 눌러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지금 제가 프로그램 나이가 20살이니까 20 하면 동갑이네 반가워용 이라고 얘기해요. run 다시 호출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살. 그러면 저한테 형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run 하고 이제 마이너스 3살 정도 하면 형이라고 부르세요 이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떻게 엔터키를 쳤냐에 따라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 출식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연상이 맞다면 이 문장은 실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이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하나는 실행하고 두 개는 실행하지 않는 걸 여러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if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뒀고 자, 도움이 필요하다. 나 지금 예의를 아직 주입을 못 시켰다. 네. 자, 또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몇몇 친구들이 이제 파이썬의 어둠의 측면에 점점 돌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측면이냐면 파이썬은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보면 되게 자로 잰 듯한 막 이런 일자로 예쁘게 줄 서 있고 얘네들도 줄 서 있고 중요한 애들은 지금 앞에 DF 같은 애들은 앞에 빠져 있고 등등 딱 1단, 2단, 3단 같은 느낌으로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이 정돈을 한 명이라도 깨트리려고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해서 F5를 누르면 거절을 합니다. 수신 거부를 해버려.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왜 수신 거부를 하는 거냐? 이것만 놓고 보면 얘가 지금 DF로 시작하는 얘가 이 인사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인 건지 아니면 인사라는 함수 정의의 내용물인 건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도 저도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방지를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늦었을 수 있잖아요. 딸꾹질하다 띄어쓰기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일단은 요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자, 저만 할게요. 제가 동방예의지구 코드를 개차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제 뭐 리아스식 해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보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함수 정의, 이 문장은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을 전부 다 동일한 줄에 서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부 다 가장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왼쪽으로 보내는 걸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다행히도 여러 친구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하면 망해요. 날아가 버립니다. 백스페이스는 왼쪽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탭키를 지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용 단축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요건 여러분 뭐 실행 취소 컨트롤 G인 거 다 알죠? 그거 감안해서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키랑 대괄호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대괄호는 엔터키 왼쪽 위 부분에 있습니다. 컨트롤 닫는 대괄호를 하면 오른쪽,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여는 대괄호 하면 왼쪽으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막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여는 대괄호를 열심히 연타하려면 얘네들이 왼쪽에다 붙어버려요. 들여쓰기가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 다 통일이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동방예의지국 내용물이니까 한 단계 들어가 있어야겠네 해서 탭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if문이 있네. 얘 내용물 어디까지지? 한 줄짜리네. 한 줄만 골라서 탭해주고 탭해주고와 같이 일단 싹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탭키를 필요한 만큼만 눌러가면서 다시 한번 줄을 맞춰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여기 띄어쓰기 7번인가 8번인가 막 그런 거 눈대중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뭐 1000줄짜리 프로그램 짤 거 아니잖아요.
당분간은 싹 밀어버리고 들여쓰기 다시 처음부터 한다라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복습도 잘 되고 좋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이 내용물이지 하면서.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 들여쓰기랑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좀 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가 요 형이라고 부르세요 에서 엔터를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엔터를 친다는 건 난 지금 다음 문장을 적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장을 적고 싶다라고 엔터를 치면 저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if문의 내용물의 다음 문장을 적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깜빡거려줘요. 근데 제가 난 이제 이 if문 내용물 다 적었어. if문의 다음 문장을 적고 싶어 하면 그때는 백스페이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 지금 if문 다음 문장도 다 적었고 이제 이 함수 정의 자체를 다 적었어 하면 그때 또 백스페이스를 하고, 그렇게 일단 엔터를 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몇 번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면 역시나 불필요한 스페이스바를 연탈한다거나 해서 들여쓰기를 맞추는 그런 절차를 굳이 겪지 않으셔도 편하게 오류를 덜 내가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 연습이에요. 우리 지금 런을 열심히 그냥 고치기만 했잖아요. 런은 지금 한 줄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지성을 투자를 해서 오늘 최종 목표는 3시 반에 집에 가는 거지? 5분 남은 거네요. 지금 우리가 인사랑 나이차랑 동방예의지국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3개 중에 뭐 호출할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 1하고 엔터 치면 인사 호출식 한번 계산해주고, 2하고 엔터 치면 나이차 한번 계산해주고 등등등을 하는데, 그거를 최대 3번까지만 해주고 3번째 함수 호출식 계산 끝나면 체험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하기엔 시간이 모자라겠죠. 일단은 얘는 살짝 스킵을 하고 뒤에 내용 아까 봤던 거 요약 정도 하고 최종 목표 간단하게만 안내해 드리고, 저 친구는 그 리믹스 영상에 같이 집어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걸리면 분명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도 오래 걸릴 테니까 일단 인풋이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뭔지 우리 아직 몰라요. 함수 정의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프린터 어쩌고 저쩌고랑 동등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는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역시나 글자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걸 먼저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고 커서를 깜빡거려서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키보드로 열심히 치고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최종적으로 저 인풋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자들을 받게 돼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형식 이름 같은 느낌으로 지금 int랑 str, int는 보통 int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이름을 구경해봤고 오류 메시지 등에서, 그다음에 그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파악했어요. 내 손에 지금 글자들이 있는데 얘네 갖고 500 가지고 500이라는 숫자를 얻고 싶다. 내가 무슨 형식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 형식 값을 얻고 싶다라면 저 형식에 대한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계산하면 이게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갖다 적어두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숫자,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숫자를 갖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합쳐갖고 마지막에 출력하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f문, 자 지금 다시 보니까 저 if문은 while문이랑 적는 방법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키워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while문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래서 내용물을 몇 번 실행할 거냐를 지정하는 거라면 if문은 그래서 이번에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 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첫 줄에 수식을 적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문은 내용물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고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라고 해서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라는 부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버전을 3가지 가져갈 거예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 하면 이렇게 출력하고 마지막에 짠 하면 됩니다. 짠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튼 간에 두 번째 버전은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버전 완성했다면 조금만 고쳐서 얘를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삼각형도 아닙니다.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너비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O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마름모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을 완성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세 번째 버전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화, 수, 목, 금 정도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톡방에다 물어봐 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체험판 어쩌고 하는 거랑 요거에 대한 풀이랑 같이 해서 영상 만들어서 주말에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요일날 대충 하시면 느낀 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짐 챙기시고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좀 더 정신 없을 테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 지도에 나왔던 단어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